여러분, 혹시 항공기 한 대 만드는데 얼마나 들지 생각해 보셨어요? 뭐 수천억 원?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진짜 비용은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보잉조차 완전히 잘못 예측했던 그 비용의 비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비행기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서 시작됐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완벽한 시장 분석, 정말 진보적인 디자인까지 겉으로 보기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프로젝트처럼 보였죠. 근데 결과는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처음엔 50억 달러만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간 돈은 30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그냥 예산 좀 넘은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프로젝트가 통제 불능 상태로 터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프로젝트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겁니다. 2025년 기준으로도 무려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가까운 돈을 아직도 회수하지 못했어요. 비행기는 계속 팔리는데 정작 이익은 안 나는 이상한 구조인 거죠. 이게 바로 항공산업의 현실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게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원인은 뭐였을까요? 자, 이제 그 비용 폭발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했다는 거. 첫째, 소재. 원래 쓰던 금속 대신에 비행기 절반 이상을 복합재로 바꿨고요. 둘째, 시스템. 유압이랑 공기압으로 움직이던 걸 대부분 전기 시스템으로 교체했어요. 마지막, 셋째, 생산. 한 공장에서 다 만들던 걸 전 세계에 흩어진 공급망을 통해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변화 1, 2, 3 이렇게 더해진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곱하기가 된 겁니다. 소재가 바뀌니까 강도 계상부터 수리 방법까지 전부 새로 증명해야 했고, 시스템이 바뀌니까 전력 관리, 화재 위험 같은 모든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했어요. 이걸 바로 인증의 폭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복잡성은 바로 재앙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2008년에 고객한테 갔어야 할 비행기가 3년이나 늦어졌고, 심지어 2013년에는 배터리 화재 문제 때문에 전 세계 모든 787 비행기가 땅에 묻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개발이 끝났는데도 돈은 계속해서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이게 보잉 같은 큰 회사만의 얘기일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자원이 한정된 스타트업들한텐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 한번 보세요. 주노메어로, 릴리움, 키티호크. 다들 엄청난 투자 받고 기술력도 인정받았던 정말 유망한 항공 스타트업들이었거든요. 근데 결과는요? 대부분 인증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들의 실패 원인을 파고들면 공통점이 하나 나와요. 바로 이겁니다.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도 이게 안전하다고 증명하는 그 길고 긴 과정을 끝까지 버텨낼 체력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대체 인증이 뭐길래 이렇게 잘 나가던 프로젝트들을 다 주저앉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재정적 블랙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많은 회사들이 PMA나 TSO 같은 부품 인증으로 항공산업에 발을 들여요. 근데 여기서부터 큰 착각을 하는 거죠. 에이, 부품 하나인데 뭐 간단하겠지? 이렇게요. 근데 현실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그냥 부품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부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안전한지를 수백, 수천 장의 문서와 데이터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과정인 겁니다. 항공 비용을 공식으로 만들면 딱 이렇게 나와요. 개발비, 그리고 시험비. 근데 여기에 모든 걸 망가뜨릴 수 있는 무서운 변수가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반복했습니다. 왜냐고요? 시험은 절대 단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이게 바로 돈과 시간을 끝도 없이 빨아들이는 무한 루프입니다. 한번 볼까요? 테스트가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설계를 바꿔야죠. 문서는요? 당연히 고쳐야죠. 그리고 또다시 테스트해야 합니다. 만약에 규제기관에서 이걸로 안전하다고 어떻게 장담하죠? 딱 한마디만 물어봐도요?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테스트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그럼 뭐다? 시험 다시. 그 시험 통과하려고 설계를 바꿨어요. 그럼요, 설계 다시.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증명하는 수천 페이지짜리 서류는요?
말할 것도 없죠. 문서, 다시. 바로 이 끝없는 반복 속에서 돈, 시간, 그리고 사람들의 열정까지 전부 다 소진돼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항공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항공산업은요, 단순히 뭔가를 만드는 메이킹 산업이 아니에요. 그걸 증명하는 프로빙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은 누가 최고의 기술을 만드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똑똑하게 인증 전력을 짜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해요. 이 기술 실현 가능해?가 아니라 이 인증 과정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어? 이렇게 물어야 하고요. 개발비 얼마나 들까?가 아니라 이 기나긴 과정을 버텨낼 조직과 자금이 우리한테 있나? 이걸 물어야 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항공산업에서 성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전략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품을 쓰고 어떤 방식으로 증명할지 그 모든 걸 처음부터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요, 그냥 개발자라는 능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험난한 인증 과정을 완주할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또 그걸 실제로 해본 경험,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한 기술, 과연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그 멀고 긴 여정, 그 모든 걸 증명해낼 준비가 정말로 되어 있으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항공인증 컨설팅, 아무나 쓰면 왜 망하는지, 같은 인증인데도 왜 수억, 수십억 차이 나는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